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미국은 베어마켓에서 벗어났고 코스피는 아직은 베어마켓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에 벗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썸머랠리 더 진행될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정시 주변에 여러 지표들 다시 해석을 하면서 논증을 하고 조선업종에 대한 외국인들 투자 동향 정리하면서 이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고점에서 10% 하락하면 조정인장 받는다 이렇게 하고 20% 하락하면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데피니션입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와 S&P는 고점 하락률이 각각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이니까 고물 모두 완전히 몰아낸 거 분명합니다. 나스닥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40%가량 폭락한 후에 대략 한 마이너스 19%가량 회복해서 그래서 고점 하락률 지금 한 마이너스 21%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베어마켓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코스피는 아직도 고점 하락률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곰이 득세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즉 최근 미국 시장의 강한 회복세에 코스피가 장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고용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습니다. 즉 신규 고용이 예상치 25만 명 증가였는데 이거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은 강력하다. 이것이 확인되었는데 3개월가량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잡 오프닝 데이터도 지난주에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지 그 고용시장이 좀 쪼그라드는 거 아닌지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그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였고요. 실업률도 3.5%로 예상인 3.6%보다도 더 개선되었습니다. 또 아틀란타 연준이 3분기 GDP 성장을 예상치 1.4%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 이렇게 지금이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인데 이거 벗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상황이라면 이거 대호재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볼 것 없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연준의 금융 긴축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쫙 퍼지면서 패드워치의 9월 21일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가 정반대로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즉 그 사진 쭉 한번 보시는 것처럼 75bp 올릴 확률이 70%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50 올릴 확률이 30%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확 뒤집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50 올릴 확률이 70%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주 미국 경제 강력하다 이런 호재보다는 기준금리 더 올린다는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급락했었죠 초반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국 대부분 다 회복했고요.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금리 상승에 지금 나스닥 시장은 더 민감하죠.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S&P는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결국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오르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시키려는 힘이 강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지표가 될 것이다. 고용 지표는 차라리 나쁘게 나오는 게 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한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목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이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고용 호재라는 악재를 틀어버릴 수 있었다. 지수는 낙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 또는 상승했거나 아니면
비교적 나스닥 같으면 좀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매우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직전 영상에서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6개 그래프 사진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리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는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서 6월에 9.1% 찍었는데 7월에는 8.9%로 하락 전망이라는 거. 요거 일단 주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지금 지나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를 최근의 여러 데이터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국제 식량지수 거의 폭락했습니다. 지난달에 폭락했습니다. 곡물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육류지수, 고기류, 육류지수는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곡류나 육류, 생선, 이런 거, 채소 이런 거 다 종합한 게 식량지수 아닙니까? 식품지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거의 폭락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량지수는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물가 크게 밀어 올렸던 이유가 식량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지수도 본다면은 130불 넘나들던 WTI가 어느덧 88불입니다. 브렌트 95불이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폭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가는 폭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가스 전성 시대니까 천연가스는 수요가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고점에서 많이 내렸는데 그러나 폭락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여튼 많이 내린 그런 수준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유크레인 전쟁 여전히 진행 중이고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화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보도를 보면은 유럽이 그냥 이번 겨울 넘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우디 정산해 달라고 지금 바이든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 다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사정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요런 좀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가스 무기화나 사우디 정산 여부는 여기서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크게 내렸다는 겁니다. 유가 폭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 1개월 전인가요? 유가 천연가스 추세 하락할 것이다.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런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에서 유가 WTI 기준으로 대략 한 80에서 90불 이 정도 제가 한번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 지금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3대 원자재 지수 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지수인 LME 지수 여전히 대폭락 상태 지속 중이고요. GSCI 지수, CRB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업 투자자들은 후판 가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이 하반기 조선업 투자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광석 보면은 이거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철광석 고점이 톤당 233달러. 이게 작년 값이겠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후판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현재 107불입니다. 107불. 절반 이하로 대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석탄은 제철용의 경우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철용 석탄은 고점이 톤당 662불이었는데 지금은 203달러입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대폭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은 후판 가격 21년 올린 거 싹 물리고 되돌리고 추가로 대폭 더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합리적입니다. 이거 지금 포스코 인증사정 봐줄 거 없습니다. 조선업은 지금 7년째 적자인데
7년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데 포스코는 지금 사상 최고치 지금 이익 내고 있는데 그 전부 다 조선사 삥 뜯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후판 가격은 작년에 올린 거 싹 다 돌리고 되돌리고 그보다 더 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논리에 맞잖아. 에? 우리가 뭐 구글 하는 거 아니잖아. 에? 논리대로 하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반기 후판 가격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동결 한다면 이거는 명명백백한 배임 행위이죠. 그리고 찔끔 할인한다면 이것도 사실상 배임 행위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조선사 사장들한테 명백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주 이익을 위해서 협상하라 이겁니다. 포스코를 위해서 협상하지 말라. 주주 이익을 위한다는 게 바로 회사, 조선사 이익을 위해서 협상하라는 겁니다. 왜? 너는 조선사한테서 월급 받으니까. 맞잖아요. 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눈을 부릅뜨고 이게 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주식은 사면 안 되겠죠. 팔아야 합니다. 발전용 석탄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 부근에서 이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닙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 단가에 영향을 줍니다. 후판 가격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비용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거의 지금 제가 한 10대 번 이런 말씀 드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춘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화물선 지수 발틱 지수죠. BDI 지수. 이것도 급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물류 비용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운사는 악재입니다. 악재. 그래서 저는 HMM, 해운업 잔치 끝났다고 영상을 그래서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업종은 배를 새로 친환경 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비용이 많이 급증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이 운임지수 내리기 때문에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느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수년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운사 주가는 지금 역사적 고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역사적 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류 비용은 운임지수가 내린다는 것은 물류 비용이 내린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해운사한테는 악재이지만 수출 기업들과 물가에는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컨테이너 선박의 용선지수도 지난주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지금 고점 근방이어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전부 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대폭락하거나 대폭락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공산품이죠. 공산품. 서비스하고 이런 겁니다.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 그런데 이 공산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혁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급 능력은 지금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공급망 장애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산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은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큽니다.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공산품의 높은 가격 오래 지속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고삐가 잡힐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이 2.8%인데 고점이 3.5%였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본다면 지금 폭락한 모습입니다. 와, 야, 이 말은 채권 가격 폭등한 것이라는 겁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 매수자가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참 이 진정한 고수는 이 짱돌뱅이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버드나 MIT 따위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하버드나 MIT에서 박사 받고 짱돌뱅이로 몇 년간 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을 알 수가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2.8인데 2년물이 3.2%이지 않습니까? 수익률 곡선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나면서 지난주에 좀 줄어들었다가 스프레드가 축소됐다가 지금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었고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주장 틀릴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요,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 2월까지, 그때도 상당 기간 수익률 곡선 역전된 상태였습니다. 인버티드 일드 커브였죠. 그래서 그 글로벌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그 영상이 지금 다 남아있을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번 급락했었는데, 팬데믹 이후 주가 대세 상승 과정에서 앞으로 상상 최고치 갱신 랠리 다시 펼칠 거다. 그런 요지의 영상을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제일 먼저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사상 최고치 갱신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된 거는 인플레이션 진정된다는 신호 반영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선행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금융긴축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예. 9월 21일 기준금리 인상 정도 50일까 75일까 이거 결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일 겁니다. 이번 주에 7월 숫자 나오고요. 9월 중순에 다시 8월 숫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그러니까 8개, 최소 8번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니까 PCE 지수와 CPI 지수를 각 4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모습이 분명 여러 번 보여준다면 그러면 저는 50 올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확률은 75 올릴 확률이 70% 넘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50 올릴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은 벗어났다. 고음을 내쫓았다. 그래서 서머랠리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11일 당일의 움직임은 이건 이걸 예측을 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11일 옵션 만기일은 그날 당일에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휘둘리면 휘둘리는 거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월화수 8, 90 이렇게 한 3일 정도 시장은 코스피도 이루고 베어마켓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는 금요일 종가 지수보다는 한 단계 더 시장이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미국 시장 강세 영향을 이제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 7월 15일 이후에, 즉 8월 옵션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대략 3.5조 원 순매수 추세입니다. 이것은 6월 선물 옵션 만기 후, 즉 7월 14일까지 현물을 대략 4조 원가량 매도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선물도 지금 순매수 상태입니다. 선물 지수는 9월물보다 12월물이 더 높은 정상 상태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외국인들 매수세, 롱 베팅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개인들은
한 절반가량은 외국인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대략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한 40대 60 정도로 한쪽으로 쏠리면 이제 시장 폭등하는 것이죠. 지금 그 외국인들 풋옵션 매수가 좀 많죠, 보면. 근데 저는 요거는 선물 매수, 현물 매수에 대한 해지 용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주 중에 주가 상승할 때 순매도로 변하는지 요게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조선업종 투자 모습을 제가 만든 표로 한번 보면은 지난주 삼성중공업 지분 꾸준히 증가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을 감소했고요. 그런데 주목되는 게 현대미포인 것 같습니다. 지분율이 연초에 대략 한 10%대에서 횡보했었는데 등락했었는데 7월 이후에 급증해서 17.7%까지 크게 늘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표를 한번 보면 밑에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그 시총 비율을 한번 보면은 8월 5일 기준으로 조선 5개사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 투자한 금액의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삼성중공업이 한 8천억 정도 투입돼 있고, 이것이 조선업 투자 비중의 23%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우조선은 지금 그 비율이 너무 적잖아요. 한 2% 약간 넘으니까 무시해버리고요. 그러면 삼성중공업 23%대 현대 3사의 75% 정도, 이 정도 비중입니다. 이거 현대 투자 비중이 지금 과도하지 않느냐? 저거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문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현대미포 추가 매집할지, 추가 매집 계속 지속할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또는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를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멍청한 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런 추세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외국인들 지분 증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은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분석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여전히 강력하고 미국 인플레 진정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지속된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인플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지속되고 있고 경상 수지 흑자 폭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이걸 반영해서 외환 보유고 감소 추세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여지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25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간의 실질적 금리차도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원달러 환율 저는 전고점 돌파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니까 한국도 결국 인플레이션 잡힌다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지만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러나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않겠지만 1,300원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당분간은 적을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